이제 105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과 증명서 발급 청구는 그 지적 소관청에 할 수도 있고 읍면 동장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왼쪽에 그 페이지 그 104페이지에 좌측에 그 기출 보세요. 제일 밑에 하단에 기출 찾았어요? 그 27에 나온 거 그 104페이지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종합공부의 표시사항에 대한 사항을 그 가로에 쭉 내려다보면 등록사항이 잘못 있음을 발견하면 그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X죠. 오른쪽에 열람 발급은 105페이지에 나오는 아까 열람 발급은 읍면 동사무소 가서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오류 정정은 누구한테만 지적? 소관청에만 오류 정정하는 거지. 예, 읍면 동사무소 가서 오류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장을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3장은 이제 지적공부장으로서 아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하고 오류 정정 저기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하고 아까 지적공부 복구 있었죠, 그죠? 예, 그 내용이 이제 주로 시험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108페이지에 우리 토지 이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봐볼게요. 108페이지 토지 이동. 네, 토지 이동 가볼게요. 자, 우리 토지는 움직였어요. 이 토지는 안 움직여요? 그래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가 움직일 이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를 이자죠, 그렇죠?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표시사항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에 이렇게 왼쪽에 토지 이렇게 표시사항하고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자, 우리 소유자 이렇게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적혀 있는데 우리 토지의 표시사항이 6가지 있었잖아요. 소, 지, 목, 경, 좌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10년, 20년 가만히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대표 수소를 이렇게 땅이 지목이 전해서 이렇게 대지로 바뀔 수 있고 땅이 이렇게 분필 하필을 하면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은 이 토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렇게 토지 이렇게 표시사항이에요. 소유자는 아니고요. 토지 표시사항이 이렇게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토지 이동에 우리 대표 선수가 이게 새로 생긴다. 이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고, 요게 이제 바뀌는 게 쭉 나오죠, 그죠?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분할이 일어나면 땅의 지번부터 바뀌죠, 그죠? 지목, 면적 바뀌고, 경계도 합병도 마찬가지고, 지목 변경이고, 도시개발 사업, 축적 변경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다 표시사항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는 게 있죠. 우리 바다 위에 있는 토지가 등록됐는데 육지가 해일이 나서 이렇게 바다가 되면 요거 다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토지 이동이다. 그럼 첫 번째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토지 이동의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토지 이동에 포함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은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에 이렇게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 무슨 사항? 표시사항이 바뀌는 게,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게 토지 이동이지. 여러분 지적공부에는 토지 표시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소유자도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소유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부 이런 거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동면 우리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바뀌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표시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은 토지 이동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토지 이동인 것 아닌 것 해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뀐다, 소유자의 주소 바뀐다,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암기시킬 때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예, 토지 이동이 이제 종류들이 쭉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자, 우리 토지 이동은 이렇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축적 변경, 뭐 등록상 오류 정정,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다 토지 이동에 포함이 돼요. 근데 아까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든지 소유자가 바뀌든지 소유자의 주소 바뀌는 거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요 개자하고 소자하고 주자에서 요 개소주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소주? 그렇죠. 개소주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우선 개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책 보세요. 페이지 109페이지 8페이지.
자, 우리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동되는 게 아니라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상 변경, 말소한 것으로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각종 개발 사업의 토지 이동,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이런 건 다 토지 이동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변동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변경되거나 이 토지 등급, 그거는 안 나올 거예요. 사라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개소주, 무슨 소주? 그렇죠. 개소주는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 D페이지 가볼게요. 네, 거기 토지 이동에 대한 뭐 종류 특징은 이렇게 좀 이따 볼 거고, 이제 신규 등록부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신규 등록에 의 나와 있고, 그 가로 2번에 대상 토지, 가로 3번에 신청, 가로 4번에 첨부 서류, 이렇게 가로 5번에 절차,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요걸 토지 이동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하나, 요 강의 노트 여러분 5페이지에 가볼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그 토지 이동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나오죠. 그죠? 네, 요 파트 보는데요. 자, 우리 토지 이동. 지금 왼쪽에 아까 우리 종류에서 우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 말소 이런 게 나오고, 우리 대상 토지들을 좀 물어봐요. 이 토지 이동에 발생하는 이 대상 토지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한번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 이동에 발생하면 즉 국가가 지적 공고를 왜 가지고 있죠?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국가가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 숫자도 기억하는데,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0일 내에 우리 소유자들한테 의무를 부과해요. 근데 안 하면 종래에는 과태료가 있었어요. 근데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 해서 지금 과태료 규정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 60일, 등록 전환 60일, 분할 60일, 합병 60일, 지목 변경 60일이에요. 근데 열받아서 30일을 하나 연장하는 게 하나 있죠. 그죠? 뭐 말소죠? 그래요. 바다 말소만 며칠? 90일입니다. 다른 토지 등은 다 며칠인데? 60일인데 요 바다 말소만 요 90일이다. 그걸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 보세요.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 땅의 경계 면적을, 자,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려고 측량하는 토지 이동 사유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대부분 다 측량을 합니다. 우리 합병,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반드시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반드시 측량해서 신규 등록 반드시 측량한다, 등록 전환 반드시 측량한다, 분할 반드시 측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측량하지 않는 토지 등이 두 가지가 나오죠. 뭐와 뭐라고 돼 있죠? 합병과 지목 변경이 돼 있죠. 자, 잠깐 접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측량이라는 것은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죠. 그죠? 자, 지목 변경이라는 거 이거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면적을 때 배웠는데, 이렇게 답에다가 논에다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집을 지면, 자, 지목이 전에서 저기 답에서 대지로 바뀌죠. 그죠? 근데 그 터에다가 집만 이거 뿐이죠. 그죠? 이 땅의 경계 면적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 토지는 새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합병이라고 있었죠. 그죠? 자, 합병은 두 필지를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이었죠. 그죠? 근데 도면상에 있는 경계는 지워버리고 토지대장의 면적이 나온 것들은 합산만 시키면 되죠. 그죠? 그럼 합병된 토지는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지 않아요. 근데 측량하는 경우가 있고 아는 경우가 하나 나와요. 바다 말소예요. 자, 우리 바다가, 자, 1필지 전부가 바다 될 수 있고 일부가 바다 되시죠. 그죠? 1필지 전부가 바다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죠? 대부분 전부가 바다 될까요? 일부가 바다 될까요? 일부가 바다 되죠. 지금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침식돼가지고 바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해일이 나가지고 야, 이거 한 필지, 요게 한 필지니까 요것만 바다 만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한쪽 툭툭이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이렇게 전부가 1필지 전부가 바다 됐다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필지 일부가 이렇게 바다 됐을 때만 그 부분에 새로 경계 면적을 구하려고 측량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위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측량하지 않는 토지동은 합병과 지목 변경. 바다는 측량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등기 촉탁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요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 잠깐 접을게요. 자, 우리나라는 우리 대장과 등기부가 가지고 있는 관청이 같았어요, 달랐었어요? 달랐었어요. 이원화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토지 대장을 가지고 있는 관청은 잠깐, 여기 나오나요? 이거 보세요. 토지 대장을 가지고 있는 관청은 구청에서 토지 대장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우리 등기는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일치시키기 위한 우리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자,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토지 표시상에 바뀌는 거죠, 그죠? 아까 지목 전에다가 집을 줘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지목은 대지 토지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표지부도 있죠, 그죠? 근데 등기소에서는 이게 바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적 공부를 소관청이 정리하고 대장과 등기부에 이렇게 표시란을 바꿔달라고 표제부 변경 등기해달라고 자, 우리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의 표시상, 지목, 면적들이 이런 게 바뀌는 게 토지 이동이니까 소관청이 모든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 놓고 다 뭐 하냐면 우리 등기 촉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등기 촉탁하지 않는 토지 이동이 하나 딱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지금 다 등기 촉탁한다고 써 있죠, 그죠? 근데 뭐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고요?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 촉탁하지 않아요.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우리 그래서 특징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신규 등록은 좀 전에 보겠지만 등자 나오면 틀린다 그래요. 뭐 나오면? 등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모든 토지. 근데 뭐만 90일이다? 바다 말소만 90일이다.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 땅에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 게 있고 필요치 않는 게 있더라. 대부분 다 측량한다. 근데 뭐와 뭐는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과 지목 변경은 이루어지더라도 측량할 필요가 없다. 우리 측량은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게 측량하는 건데 지목 변경과 합병은 새로 경계 면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대장과 등기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촉탁. 그래서 모든 토지동은 다 등기 촉탁하는데 뭐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자, 그럼 그걸 기초로 해서 우선 신규 등록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닷가를 매립했죠, 그죠? 매립해서 없던 토지가 지금 새로 토지 대장 하나 최초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은 이렇게 공유 수면은 바닷가를 매립했든지 등록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최초로 지적 공부 이렇게 토지 대장 하나 만드는 것을 무슨 등록한다? 신규 등록에. 자, 그러면 신규 등록 사유가 아까 발생하면 며칠 내에 해달라? 그렇죠. 60일 내에 소관청한테 와서 토지 대장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토지 대장 하나 만들어 주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구청에서는 아무나 오면 토지 대장을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 주죠. 아무나 만들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네가 구청에 올 때는 이 땅이 네 땅임을 증명하는 소유권 증명서를 소유자 적어놔야 되니까 이 소유권 증명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청에 가서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이 소유권 증명 서류가 지금 4가지가 나와요. 4 중에 하나를 갖다 주면 돼요. 우리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바닷가를 매립하면 그 구청으로부터 이게 준공됐다는 요 준공 검사 확인증 갖다 주면 토지장 하나 만들어주고. 자, 두 번째는 이 도시구역 안의 토지를 지방단체들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을 우리 지방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려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협의가 되면 돼요. 그거 가지면 토지대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세 번째는 내 땅 서로 싸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법원에 가서 내 땅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판결서 갔다 오면 토지대 하나 만들어주고 기타 소유권 증명서 이렇게 4 중에 이제 하나를 갖다 주면 우리가 대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때 요 4개를 암기할 때 이렇게 우리 왕의 남자 이준기 있죠, 그죠? 이준기가 판소리를 잘한다 해서 준기 판소리 하거든요. 주는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기는 기획재정협의하면서 판은 판결서, 소는 소유권 증명서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줘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신규 등록은 특징이 뭐 하나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죠? 등자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아까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쳐보세요. 자, 우리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나중에 여러분 토지 대장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토지를 나중에 팔 수 있죠, 그죠?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놓고 판대게 돼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럼 아직 신규 등록 토지는 그죠? 아직 등기가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지금 토지대항 하나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인데 아까 토지대항도 아직 안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 증명서류를 구청에 가져갈 때 자, 이 등기부 등기소에 가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초본을 떼서 구청에 갖다 준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없는데. 아직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이 땅 대장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대장을 만들고 먼저 등기부를 만들고 나중에 등기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자, 우리 소유권 증명서로서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나 등기필 정보 이런 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아직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등기부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서로서 이렇게 등기부 등초본을 가져갈 수 없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볼게요. 먼저 잘 볼게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이 신규 등록은 등자만 나오면 틀린다. 그래서 아까 소유권 증명서류로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건 포함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아까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목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목을 바꿔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아까 무슨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신규 등록. 왜?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뭐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 바꿔달라고 등기 촉탁할 수가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세요. 나중에 토지 대장에 이렇게 소유자를 적을 때 토지 소유자를 적을 때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소에서 등기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서가 와서 대장에 이렇게 소유자를 정리해요. 근데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제일 먼저 소유자를 적어놔야 되죠. 그죠? 그 소유자를 적어놓을 때 이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대장의 소유자를 기록한다. 이런 맞을까요? 틀릴까요? X죠. 아직 뭐가 없는데. 그렇죠. 아직 등기부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등록시킨다 이러면 틀리고 소관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바닷가를 매립했는지 아는지 이 소관청 공무원이 지적 소관청이 자 직접 이렇게 조사해서 등록시킨다 이렇게 나오면 맞지. 등기부를 기초로 등록시킨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그래 틀려요. 그래서요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요거죠. 아까 소유권 증명서류로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소유자를 적어놓을 때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초로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직접 조사해서 그렇죠. 지적 소관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시킨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그 땅의 경계 면적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땅을 뭐 한다 그랬죠? 측량. 예, 그래서 신규 등록은 이렇게 등자 나오면 틀린다. 그래서 아까 요 신규 등록할 때 첨부 정리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신규 등록은 자, 우리 토지대장 하나 만들어 갈 때 아무나 하면 토지대장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로 넷 중에 하나, 요 이중기 판소리를 갖다 주면 대장을 만들어 준다. 근데 여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대장의 소유자를 소관청에 등록할 때는 등기부를 기초로 등록하지 않고 누가 직접 조사해서 그렇죠. 지적 소관청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매립했는지 확인 조사해서 대장의 소유자를 등록을 시키게 돼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자, 의부터 보세요. 110페이지. 자, 신규 등록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새로이 산업단지나 농경지들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대상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 공유수면 매립지나 등록되지 않는 섬이다. 자, 신청. 며칠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해달라. 여러분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예, 과태료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요 과태료 X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첨부 서류도 중요하죠. 아까 아무나 오면 대장 안 만들어져죠, 그죠?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소유권 증명서로서 넷 중에 하나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법원에 판결서 갖다 주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국가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으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등기부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제출의 면제.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있으면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절차. 우리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뭐 한다고 되어 있죠? 측량. 예, 측량을 실시해서 그 토지 표시사항들을 결정하고. 자, 2번도 주의하죠, 그죠? 신규 등록한 토지는 소유자는 누가 직접 조사해서,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 그 3번은 여러분 주인이 없는 땅은 누구 땅이라고 그럴까요? 국가 땅이죠, 그죠? 거기 나와요. 그래서 중앙총괄청이나 중앙관서장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 기출 써 있어요? 기출 잠깐 볼게요. 위에 기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할 때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 표시사항을 등기소에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 이러면 X. 아까 등기부가 아직 없죠, 그죠? 네, 등기 촉탁하지 않고 밑에 여러분 예제 문제 나와 있죠, 그죠? 이 문제도 여러분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오지에 선다니까 올해 나온 지가 조금 됐거든요. 자, 아까 신규 등록할 때 소관청에 제출한 서류를 열거한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게 돼 있죠. 아까 준기 판소리는 갖다 줬죠, 그죠? 그래서 판결서 있고 2번에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있고 3번에 소유권 증명서류 있죠, 그죠? 근데 4번에 지금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5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써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신규 등록은 하나만 알으면 기억하죠. 뭐 나오면 틀린다. 그렇죠. 등자 나오면 틀린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된다. 자, 이해를 해야 되죠.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뭐가 없는 토지야. 그래요. 아직 등기부가 안 만든 토지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112쪽에 봅니다. 자, 우리 등록 전환. 자, 이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조금 낯설죠, 그죠? 어디에 등록이 됐다가 전환시키는 거죠, 그죠? 어느 지적 공부. 자, 이거죠. 우리 임야 대장과 우리가 임야도 이렇게 산에 있는 토지들을 우리가 개간 사업을 통해서 자, 토지 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 등록 전환이다. 그랬었죠? 자, 우리 임야에다가 우리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펜션이나 호텔 같은 거 신축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토지가 임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임야 대장과 임야된 토지가 지적도나 토지 대장으로 옮겨 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 아니라 등록 전환. 네, 등록을 전환시킨다. 자, 우리들나 등록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있죠, 그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평창. 강원도 평창 지금 올림픽 있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 다 임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거기다 호텔도 허가받아서 호텔도 짓고 펜션 짓고 엄청나게 많이 졌죠, 그죠? 그럼 그 토지들이 다 무슨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등록 전환. 자, 왜냐면 우리 지금 임야도에는 축척이 6,000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 35번지 임야 소유자가 각자 이제 각종 허가 받아서 여기다가 건물이나 펜션 같은 거 아까 신축하면 정밀하지 못한 임야도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정밀성이 높은 무슨 도로 옮겨간다? 지적도.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 등록 전환. 그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등록 전환이 대상 토지가 좀 주의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등록을 전환할 수 있는 토지가 크게 4가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도 옛날에 공법에 산지관리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배울 텐데. 자, 우리 산을 관리하는 거죠. 자, 그 산을 관리에다가 산지관리법에 이제 산지를 다른 뭐 토지, 호텔 같은 거 짓기 위해서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개발 행위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아까 이렇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던 이렇게 산들을 산지관리법에서 개발행위 호텔이나 펜션 짓기로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이 토지들은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두 번째는 볼게요. 예, 2번에 보시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면 또 등록 전환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까지 다 임야했었어요. 근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이렇게 대도시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토지들을 다 자, 우리 대도시 지역에 이렇게 편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토지가 옛날에 이렇게 임야로 있던 토지가 지금 다시 개발돼서 대도시 지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 토지가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도 등록 전환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세 번째는 자, 우리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 전환됐어요. 이 마을이 다 개발이 됐어요. 다 개발이 돼서 이 토지들이 다 등록 전환이 지금 다 호텔 짓고 펜션 짓고 해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다 등록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나머지 한 필지만 아직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이 나머지 한 필지 가지고 있으라고 커다란 임야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토지들은 이렇게 지목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렇게 임야라는 지목을 그대로 이 토지 대장이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지적도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보시면요, 이 지적도에도 여러분 뭐가 있으냐면 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임야 대장만 임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나중에 우리가 실무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토임이라고 해요. 토임.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에 임야가 있다 해서 토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토임이라는 토지가 임야 가격으로 나왔어. 팔로. 사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아요. 당연히 개발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적도를 떼가지고 토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조금 더 임야 가격에서 조금 더 쳐놓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런 토지들은 이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데 나머지 한 필지만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도 등록 전환 시킬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보는데요.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이렇게 형질은 바꿨는데 불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임야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토지들을 다 형질을 바꿨어요. 형질을 바뀐다는 것은 불도저 밟고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토지들은 등록 전환은 이루어지지만 불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는 할 수 없냐면 지목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토지들은 등록 전환만 이루어지지 지목 변경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토지가 우리 등록 전환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자, 우리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있는 토지들을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죠. 그죠?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 지금 무슨 관리법 이렇게 써있죠? 산지관리법에 개발행위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등록 전환 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임야도 이렇게 표현이 쓰거든요. 무슨 도? 임야도. 또 무슨 도? 임야도. 여기도 더 되게 앞에 임야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럼 무조건 산지 또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대상 토지다? 그렇죠. 등록 전환 토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암기할 때 내일 날씨가 좋으면 등산할 계획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계획임? 등산할 계획임. 산이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그리고 다음은 임야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온 토지들은 대개 무슨 대상 토지다? 등록 전환. 자, 우선 거기까지 볼게요. 개념 보세요. 자, 112쪽입니다. 자, 우리 등록 전환이라 하면 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자, 이는 축척이 작은 6,000불이 돼 있었죠. 그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감으로써 도면의 정밀성과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대상 토지. 첫 번째 무슨 관리법? 그렇죠. 산지관리법에 산지 전용 허가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산을 개발행위 허가 받았으니까 등록전 할 수 있고 또 대부분 토지가 다 등록전하는데 아까 나머지 한 필지만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도 등록전 할 수 있고 세 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는데 불법으로 바뀌어서 지목 변경할 수 없는 토지도 등록전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도 등록전을 할 수 있다. 보시고 자, 그 신청은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역시 60일 내에 해달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자, 우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면 저 보세요. 좀 축척이 바뀌죠, 그죠? 아까 임야도는 6,000분의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 지적도로 가면 이렇게 600분의 1이나 1200분의 1을 가면 새로 측량해서 경계 면적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면적, 요 부분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새로 측량해서 이제 면적을 등록시킬 때, 자, 잘 쳐보세요. 우리 면적은 아까 임야 대장에도 면적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임야 대장은 아까 6,000분의 1로 측량이 돼 있었겠네요, 그죠? 자, 6,000분의 1로 측량해서 나와 있는 면적과, 자, 우리 새로, 자, 우리 토지 대장에는 이 인접지와 이제 동일한 축척으로 측량하겠죠, 그죠? 새로 이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의 차이가, 토지 대장에 등록할 차이가 허용 범위라고 있어요. 루트로 돼 있어요.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를 초과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렇게 301이다 이렇게 보세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요 새로 나온 면적 있죠, 그죠? 그거 우리가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면적? 그렇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렇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더라. 자, 이렇게 10제곱미터가 허용 범위 만약에 초과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볼게요. 자, 6,000분에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이 정확해요? 아까 600분이나 1200분에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이 정확해요? 600분이나 1200분에서 측량 면적이 정확하죠, 그죠? 그럼 이 6,000분에서 이 저기 측량한 면적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 면적을 소관청이 이렇게 직권으로 고쳐놓아요. 어떻게 고친다고요? 직권으로 고친 다음에 이 새로 나온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볼게요. 자, 새로 자 보세요. 지금 토지 임야 대장에 이미 면적이 6,000분에서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새로 이제 우리 토지 대장의 축척에 따라서 면적을 결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허용 범위를 뭐 하느냐,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뭐냐에 따라서 그 이내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달라요.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소관청이 이 면적을 어떻게 정정?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해 놓고 이 새로 나온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해요. 근데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렇게 새로 나온 면적 있죠, 그죠? 이걸 아까 뭐 될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속에 나와요. 뭐라고? 두 가지 속에 나와요. 자, 요게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고요.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우리 소유자들이 신청을 통해서 정정한다 이러면 X. 우리가 소유자들이 신청을 통해서 이 임야 대장의 면적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을, 축척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권을 고쳐요. 자, 근데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러면 틀렸고요. 임야 대장에 있는 이 300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우리 새로 나온 면적을 뭐 될 면적? 그렇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요. 우리 암기할 때 제가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정정? 직권 정정이 있었고, 그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암기할 때 여러분 우리 2AM에 그 조건이라고 있거든요, 그죠? 그들이 연예인 달리기 하면 100m 달리기 하면 2등만 한대. 몇 등? 2등. 그래서 등 초건이 2등 이렇게 암기해요.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 정정이고,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 그렇죠.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 이 등록 전환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어떻게 면적을 등록시킬 것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 이게 정답이에요. 작년 문제. 작년의 문제가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가로 4번에 등록 절차 보세요. 112쪽. 자, 112쪽에 자, 우리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측량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측량을 실시한 후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를 태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중요해요. 2번 보세요.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뭐 할 때는, 그럼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 그 직권에다가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자, 임야 대장이 있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뭐면 이내. 그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거기다 등록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래야 초건이 2등이 나오겠죠. 그죠? 보시고 자, 4번은 우리 등록 전환할 때는 이미 등록된 인접주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 전환을 시키겠죠. 그죠? 예, 자, 요게 이제 등록 전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등록 전환은 요 두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상 토지. 아까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 할 계획임? 그렇죠. 등산할 계획임 해서 산집관리법, 도시군관리계획선,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대상 토지다? 등록 대상 토지다. 우리 등록 전환 토지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등록할 때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에 따라서 등록시키는 방법이 달랐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등 초건이 2등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신청 정정, 직권 정정.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 그렇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더라. 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 자, 분할으로 갈 때요. 분할. 자, 분할은 나누는 거죠. 그죠? 예,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요 분할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나눠서 등록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분할이고, 또 우리 또한 우리 분할할 때도 지적 측량을 통해서 그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데, 분할 후 면적은 분할 전 면적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근데 그 뒷페이지가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우리가 땅을 분할할 수 있는 토지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함부로 우리가 땅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분할된 토지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자, 잠깐 가볼게요. 자, 큰 땅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결론 먼저 할게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우리가 분할할 수 있고요. 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분할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필지 일부가 우리 지목은 한 필지 하나에 되죠. 그죠? 근데 1필지 일부가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면 우리가 분할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볼게요. 큰 땅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팔기 위해서, 그죠? 저 매매 등을 위해서 이렇게 땅을 얼마 분할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에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할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경계들이 이렇게 모서리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 잘 안 팔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이렇게 지상 경계들을 이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땅을 분할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한 필지에는 지목이 몇 개야 되죠? 한 개예요. 자,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돼 있다가 자, 이쪽에 이제 전에다가 이쪽에 집을 줘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 지목이 집 있는 부분은 지목이 뭐죠? 대. 그럼 여기 전하고 지목이 두 개 돼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때는 여기 땅을 분할할 수가 있다, 그 얘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것이요. 지금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국가가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하죠, 그죠? 자, 국가가 이 지적공부를 만든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 만들었죠? 세금. 그럼 이 지목, 분할이 이룰 때 세금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지목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 그래서 지목이 안 바뀌면 국가가 60일에 오든지 한 달에 오든지 1년에 오든지 관여를 안 해요. 근데 지목이 바뀔 때는 그 바뀐 지목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사유가 발생부터 60일 내에 분할 신청해달라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볼게요. 여러분, 큰 땅, 아까 우리 팔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이 팔기 위해서 분할하더라도 지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팔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 뿐이지. 아까 여러분, 불합리한 경계 시장에서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지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때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근데 아까 1필지 일부가 용도가 지목이 바뀔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요 부분 세금을 내려고 대지로 빨리 분할해 세금을 내야 되지. 요 계속 저절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만, 용도가 바뀔 때만, 뭐가 바뀔 때만?
그렇죠. 용도가 바뀔 때만 우리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요. 잠깐 보세요. 우리 신청 의무는 뭐가 바뀔 때만 있다? 용도가 바뀔 때만 여러분 신청 의무가 있어요. 잠깐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아까 소유권 이전이나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장에서 분할하거나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이때 60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분할로 뭐가 바뀔 때만, 그렇죠. 용도, 지목이 바뀔 때만, 그때만 60일 내에 신청해달라 의무를 부과해요. 그리고 이때는요, 이 부분이 이제 지목이 바뀌어가면서 분할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럴 때 분할과 이 지목 변경 신청서는 우리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같이. 지목 변경과 분할 신청은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분할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새로 측량해서 이 땅 면적 구해야 되죠. 그죠? 그때 이제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은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억을 합니다. 자, 한번 책 볼게요. 예. 대상 토지 보세요. 114페이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토지는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1번 볼게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바뀌든지,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신청,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로 3번 보니, 자,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뭐가 바뀔 때만, 용도, 지목입니다. 지목이 바뀔 때만 용도가 바뀐 날부터 며칠 해달라.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와서 분할 신청해달라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 60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자, 우리 첨부 서류. 우리가 분할할 때 가져가는 서류가 1, 3번만 보시면, 1, 2번만 보시면 되거든요. 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돼서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하나 써놓으세요. 함께 제출.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 함께 제출. 그렇게 그 박스 거기에 1번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 이렇게 써 있고, 분할이 뭐 허가 대상일 때는 허가서 갖다 준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절차 보세요.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한다고 했죠? 분할 측량. 예, 그래 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그 성과의 정확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한 후 발급한 측량 성과다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서 토지 표시사항을 정리합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지금 분할이 대상 토지가 요거, 자, 아까 소유권 이전이나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하거나 매매, 용도가 바뀌면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그때 이거 보세요. 우리 지난해 그 위에 이렇게 바뀔 때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이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분할해서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이건 공사 개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잠깐 69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69페이지 있어요? 거기 그 분할이라는 부분이 있어. 3번 있었잖아요. 네, 거기 69쪽에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아까 조금 분할할 때 보세요. 아까 보세요. 좀 소유권 이전이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거나 매매나 용도가 바뀌면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지금 분할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거기 지금 69페이지잖아. 맞아요? 우리가 지금 땅을 우리 분할하는 사이에 배웠잖아요. 그죠? 분할을 위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돼. 근데 아까 뭐가 개판되면 걸릴 수 있었죠? 그렇죠. 공사 개판. 이건 지금 공사 개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할할 때는 걸려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은, 자, 보세요. 분할은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분할은,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나
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거나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근데 분할로 뭐가 바뀔 때만, 일필지보가 뭐가 바뀔 때만, 용도, 이렇게 지목이 바뀔 때만 60일 내에 신청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거나 매매나 용도가 바뀌어서 분할할 때는 자, 그 경계가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 그걸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렇게 우리 합병을 한번 보겠습니다.